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내란죄는 안 따지는데 내란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따지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의 이런 궤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식으로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야말로 궤변이고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는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형법상의 죄목이 바로 내란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거의 반헌법 전문가가 됐고 또 거의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또 거의 전문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형법상의 이 내란 관련 조문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형법 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 이걸 우리가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헌 문란은 또 무엇이냐? 형법 91조의 국헌 문란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국헌 문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87조로 다시 올라가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내란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 이런 당들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비상계엄 작전 시행 그걸 갖다가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가 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란죄에서는 따지지 않겠다? 내란죄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다. 왜냐?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분들 헌법 위반만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할 그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이제 헌법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대통령의 탄핵 소추 요건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65조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를 했고 그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소추 사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는 분명히 법률 위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따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슨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헌법재판소야말로 여러분들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그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축소한다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권한이고 이 고유의 권한은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을 그 누가 자의적으로 그 누가 임의로 축소시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귀 기울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란죄는 따지지 않는데 내란 행위는 어떻게 따집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내란죄의 여부 그러니까 국헌 문란 이런 것들이 구성 요건 여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따진 다음에 이 내란죄, 내란의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아니 이런 국헌 문란의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어떻게 내란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내란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서 따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란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갖다가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내란 자체가 위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안 따지는데 내란 행위의 위헌에 대해서는 내란 자체가 위헌인데 무슨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왜 따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란죄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로 국헌문란을 한 목적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 국헌문란을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또는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고 한다면 이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 내란 행위에 대해서 따진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내란죄는 안 따지면서 내란 행위는 어떻게 따지냐 그 말입니다. 누가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내란 행위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데 내란죄를 따지지 않으면서 내란 행위는 따진다?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만 따진다?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분명히 헌법 위반에 대해서 따진 부분도 있지만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따진 게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 혐의. 피청구인의 여기서 말하는 피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최성원 등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조 1항,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사망, 부패 방지 권익위법 제2조 4호 가목 제7조를 위배하였다. 라고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입니까? 여러분들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입니까? 여러분들 부패방지권익위법이 헌법입니까? 그런데 법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런 법률 위반 내역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비밀 엄수 의무 위배.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비밀 엄수 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특히 대통령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수 알게 되므로 대통령의 비밀 엄수 의무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공무원의 경우보다 크고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최성원에게 위와 같은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배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입니까? 법률입니다. 법률 위반에 대해서 당시 헌법재판소는 따졌습니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만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는 따질 권한 자체가 없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법원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을 따졌습니다. 근데 그 헌법재판소와 지금 헌법재판소는 다른 헌법기관입니까? 인적 구성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법률 위반 따지고 지금은 법률 위반 따져서는 안 된다? 법률 위반 따진 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이런 궤변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논거를 갖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